세계가 동시에 한반도 남쪽의 한 도시를 주목하는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워싱턴과 베를린, 파리와 리야드까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권력의 중심에서 공통된 지명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서조차 작게 표시되는 산업도시 포항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각국 정부의 비공식 접촉은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실험실 속 이론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술.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넘지 못한 장벽을 한국이 가장 먼저 넘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2019년 11월 도쿄 경제산업성의 한 집무실에서 일본 고위 관료는 한 장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그래핀 양산 수율 87.3%. 일본 내부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한국의 최대치는 62%였습니다. 숫자는 분명했고 오타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150년 동안 이어져온 일본 소재 패권이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립은 잘하지만 기초는 약하다고 평가하던 제자가 이제 스승의 심장을 겨누는 검을 완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동안 축적의 시간을 신앙처럼 믿어왔습니다. 기초 소재는 오랜 시간 쌓아야 하고 시스템과 매뉴얼은 완벽해야 하며 실패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은 일본을 세계적인 소재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 건설 당시 일본 기술자들은 한국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배우지만 기초가 부족하다. 우리가 10년 걸린 길을 이제 막 시작했다. 그 논리는 오랫동안 일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소재 시대에 이 완벽한 시스템은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실험을 승인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실패 가능성은 처음부터 제거됐습니다. 안전했지만 느렸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안정 대신 속도를 택했습니다. 실패를 줄이는 대신 실패를 축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보다 현장을, 매뉴얼보다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한국은 이미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핀은 꿈의 소재라 불렸지만 전 세계는 양산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은 16년간 수백억을 쏟아붓고도 결국 폐업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가루 형태였고 산업은 필름을 원했습니다. 방향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처음부터 필름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HBM4와 2나노 반도체 공정의 핵심은 발열이었고 칩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얇고 균일한 형태만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험이 아니라 산업을 본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이 8천억 엔을 투입해 실험실에서 연간 10kg을 만들 때 한국은 680억 원으로 양산 공장을 세웠습니다. 비결은 CVD 롤투롤 기술이었습니다. 그래핀을 신문 인쇄하듯 연속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장인의 손을 대체했습니다. 하나씩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흐름으로 찍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속도는 40배 빨라졌고 단가는 84% 낮아졌습니다. 이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숫자 뒤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래핀 양산에 성공하기까지 기록된 실패는 4,841곳번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 평균 4번 이상의 실패를 감내했다는 뜻입니다. 그 실패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됐습니다. 연구원들은 공장 옆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새벽에도 반응로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뛰어갔습니다. 실패는 숨겨지지 않았고 공유됐으며 다음 실험의 재료가 됐습니다. 이 문화가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실패를 관리했고 한국은 실패를 축적했습니다. 그 차이는 50년의 기술 격차를 단 3년 만에 뒤집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4,847번의 실패는 곧 4,847개의 정답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시장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유럽의 화학기업과 전자기업들이 일본과의 수십 년 거래를 끊고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12억 달러, 기술 협력까지 포함된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 인정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15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고 미국 상무부는 일본을 배제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출발점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였습니다. 압박은 오히려 한국의 소재 독립을 가속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기술이 아니라 멈춰버린 용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계의 시선은 완전히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핀의 진짜 무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전쟁은 성능 경쟁을 넘어 발열과의 싸움으로 옮겨갔습니다. 더 빠르게 계산하는 것보다 더 뜨거워진 열을 어떻게 빼내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됐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인 HBM4는 12층에서 16층까지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이는 창문 없는 고층 아파트와 같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칩은 스스로 멈춥니다. 성능이 높을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기존 방열 소재인 구리는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열을 전달하는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를 넘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그래핀입니다. 열전도율은 구리의 약 12배, 막힌 골목 대신 고속도로를 여는 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한국산 그래핀을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핵심 열계면 소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온 방열 소재 시장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소재 교체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칩을 설계하는 나라, 메모리를 만드는 나라보다 열을 제어하는 나라가 마지막 키를 쥐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한국이 올라섰습니다. 일본 산업계는 이 상황을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매출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기술 표준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앞으로의 산업 지형에서 발언권을 상실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일본 전직 고위 관료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본은 안정을 선택했고 한국은 속도를 선택했다. 세계는 속도를 원했다. 이 문장은 패배의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그는 과거 포항제철 건설 당시 아버지가 보냈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쳤다는 자부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도 멈추지 않는 정신은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0년 전 한국은 철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원자를 다룹니다. 용광로 앞에서 시작된 집념은 실험실을 넘어 공장으로, 공장을 넘어 세계 표준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핀은 그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닙니다. 세계 산업의 병목을 푸는 원천 소재 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위치입니다. 실패를 견딘 시간만큼만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공정은 더 미세해지고 열은 더 집중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래핀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기술의 중심은 점점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2019년 수출 규제, 4,847번의 실패, 컨테이너에서의 밤샘 실험. 모든 과정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축적돼 왔습니다. 세계는 이제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핀의 기적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배터리, 우주항공, 국방, 바이오까지 파급력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한번 열린 기술 격차는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쫓는 나라가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포항에서 시작된 그래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 사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일까요? 세계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이 흐름을 얼마나 오래 붙잡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의 용광로는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만이 다음 시대의 표준을 만듭니다. 그래핀은 그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